모자이크 하면 되죠. 네. 와 진짜 잘 나온다 선생님. 좀 아쉬운데? 안녕하세요 작가 반진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시작하는 줄 몰랐네. 바로 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파주시 연풍리요.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연풍리. 오다 보니까 표지판에 막 판문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의 북한하고 가까워요. 선생님들 이 멀리까지 또 네. 낙찰을 받은 이유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낡은 집, 그리고 살짝 보니까 누수도 돼 있고 마음고생을 좀 하신 얼굴인데 그 사연도 있다가 얘기 나눠보는 걸로.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돼요? 최근에 머리를 하셨나 봐요? 네. 네, 일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교재 만드는 일하고요. 말하시는 것부터 약간 박식한 느낌이 들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나이는 37. 아, 37이에요? 네. 아니, 내 또래네? 아, 또래였네? 네. 아, 나 많이 37이고 어리다고 생각했지? 7월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그때 처음 만났던 거고? 네네네. 선생님은 이 집이 첫 번째 집이 아니죠? 몇 이게 개나 받은 거예요? 4개 받은 네 거예요? 개요, 네 개. 선생님이 네 번째. 그래도 우리 반에서 독보적이다. 수업 끝나고 낙찰 받은 걸로는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받았네. 일 바빠가지고 성과가 제일 안 날 줄 알았는데 성과가 제일 좋으시네요. 휴가를 좀 잘 쓸 수 있는 직업이라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끝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높게 쓴 것도 있어요. 아 빨리 해야 돼서. 네, 결혼하고 싶은데 직업이 그렇게 벌이가 많지 않고 성과는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 그래서 좀 급했습니다. 결혼하시면서 네. 나 이만큼 준비했다 네, 보여줘야 그런 거 되는 좀 그냥 부분들. 비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성과 결과물도 보여주는 게 근데- 혼수로 나는 집을 4채를 갖고 왔다. 보통은 한 채도 못 갖고 오는데 요새는 네. 4채를 갖고 오겠다라는 전략으로 힘을 쓰셨네요. 근데 이제 무작정 비싸게 쓴 건 아니고 수익률 보고 갔죠. 아 그럼요. 선생님 선에서의 맥시멈으로 쓴 거예요. 네. 선생님도 말을 조근조근 하시는데 말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카메라 켜져서 그런데 좀 네. 지나면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인터뷰는 이따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집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네. 부분 수리할지 수리할 곳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설명 좀 해줘요. 이거부터 마음이 안 좋네. 누수가 돼 있네?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탑층이죠, 4층. 네, 탑층이요. 그 위쪽에는 누수가 없는데. 그 물 탱크 있던 부분이 그쪽이 좀 제가 보기엔 부실하게 방치가 됐달까.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물탱크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위에가 젖어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스위치 있는 데가 저렇게 젖었을까? 아, 저기 화장실 쪽에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새니까 여기 이거 안쪽에서 불 새니까 들어오네? 안 들어와요. 누전 차단기 아, 내려가서 물이 떨어지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게 여기가 물탱크 있던 자리예요. 아, 요 위에가? 네. 지금도 있는 거고. 네, 아니 물탱크는 없고요. 물탱크는 처리가 된 건데 아직도 떨어지고 있네? 그 그냥- 이유는 뭐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아크릴판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여기도 젖었구나. 네, 그냥 여기가 터진 거고 동관이라 그러나? 그거는 요새 안 쓴다고. 맞아요. 무조건 삭는다고. 그래서 가는 김에 싹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래서 예전 관로가 동파이프로 된 네. 관로였고 거기에 지금 누수가 네. 공용 관로인지 아니면 세대로 들어오는 관로가 공용 관로가 누수. 그거는 찾은 거고 네. 공용 관로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동파이프로 돼 있다. 그게 다행이에요. 왜 다행스럽냐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이 이 동파이프 공용 관로 공사를 할 거잖아요. 네. 이제 처음 낙찰받고 주민들한테 3시간 동안 주민 회의를 갑자기 하게 네. 됐는데요. 공용 관로 할 때 공사비가 꽤 크잖아요. 네. 전체 수도관을 교체하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쓰댕관이었으면 아, 모테크 지원을 못 받죠. 동파이프가 오래돼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녹물? 녹물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아. 운이 좋은 거죠. 아, 그러네요. 선생님이 거의 건물 전체에 누수가 되고 있는 거를 온팡 뒤집어 쓸 뻔 했는데 네, 뒤집어 쓸 뻔했어요. 그래도 잘 협의가 돼서 네. 그건 이따가 좀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거기 수리는 이제 네. 조만간 할 건 거고 여기는 네. 그러면 누수가 붙는다고 또 바로 멈추진 또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했으면 좋을 텐데 업자는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파주시의 공무원이 인사이동 중인가 봐요. 그래서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봄 돼야지 할 뻔했는데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어서 좀 빨리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겨울. 지원은 받을 수 있는 네. 거고 아직 견적은 얼마나 공사비가 나올지 네, 모르겠고
해봐야지 아는 거고요. 일단은 50%라 그랬는데 그 50%라는 게 장담을 못해서 좀 적게 말한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공용관로로 한 적은 없고 네. 세대 따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도관 공사하면 보통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한 8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았어요. 저도 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80%를 지원받았는데 그건 지자체마다 요율이 다를 거예요. 그 서류를 보면 이 평수에는 80%더라고요. 시랑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겠어요. 그래서 얘는 요것 때문에 어제 지금 수리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다 이거 끝나고 순서가 해야죠. 예. 수도가 먼저 하고 마른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여기는 마음 편하게 지금 어차피 회사 일도 바쁘고 회사 일에 전념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또 새 거 받아야죠. 아, 또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땐 돈이 진짜 없다고 그러더니 첫 번째 야당동 그 또 자금 나갔어요? 마련으로 전세로 전세로 뺐어요? 네. 한 5천은 안 쓰고 그래요. 그거 이따 한번 네. 또 여쭤볼게요. 이 누수가 잡히면 타입은 깨끗하죠. 근데 저 욕조 없애고 싶어요. 근데 욕조 없어요. 어차피 바닥이 뜨잖아요. 네. 타일 어차피 해야 돼. 예. 이거 천장도 망가지고 했으니까 저 세면대 같은 경우는 옛날 거니까. 작가님 말씀 생각나서 이런 집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천장도 괜찮고 멀쩡했으면 네. 그냥 쓰자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월세를 힘을 줄 거예요? 아니면 1000에 40 정도 생각. 1000에 40? 요 근처에 비슷한 비슷한 컨디션이 컨디션은 매물은 못 봤고요. 교육생분이 요 근처에 하나 나갔거든요. 예. 집이 더 안 좋아요. 진짜요? 평수는 비슷한데 저런 베란다가 없었으니까 여기가 더 넓네. 그럼 좀 이 표정을 좀 보여드려야 돼.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쪼이고 있는데 나 아파서 쉰다 그랬어요. 저. 네. 화장실을 해요. 욕조 없는 게 낫잖아. 네. 근데 여기 어차피 닦아야 돼요. 화장실 하려고 했어요. 그럼 미리 말하지. 내가 괜히 고민했잖아. 그래 네, 여기- 이런 데도 물 먹어가지고 네. 타일도 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여기 어차피 다 뜯어야 돼요. 1층까지. 네, 계속 새고 있네. 건물 속이 저렇게 듬성듬성해요. 이거는 뭐 힘받는 벽은 아니니까. 예전에는 벽 구분하는 거를 저 조적으로 했는데 요새는 뭐 경량철골 같은 걸로 하긴 하죠. 그래서 화장실은 한다. 근데 저것만 걱정스러운 거지. 나머지는 너무 깨끗해요. 좋죠. 네. 너무 그래도 좋다 하면서 구경 왔다가 불려갔잖아요. 주민들한테 딱 걸려가지고. 네. 싱크대 같은 경우도 새로 했고 이건 네. 뭐 닦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저분해서 그렇지 물 먹어서 뒤틀리고 그런 건 없어요. 잘 다치잖아. 그럼 이건 청소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입주 청소 같은 거예요? 아니면 해주는 곳이 없어요? 해주는 곳이 있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좀 직접 하는 편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는 그러면 돈 내고 해요. 네.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거 선생님이 만약에 닦잖아요? 막 락스 같은 걸로 분명히 또 세입자 와서 청소는 안 해주나요? 물어볼 거예요. 괜히 중복으로 돈 나가는 거니까 바닥 장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여기 쪼그라져가지고 이거 그냥 도배만 해요. 도배만요? 네. 닦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요? 근데 화장실은 이거 너무 좋네. 해도 잘 들어오고 그죠? 따뜻한 좋더라고요. 느낌이 나잖아요. 네. 파주인데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서울이 제일 좋아요. 제가 다 들어가게 봤는데 되게 따뜻하네. 네. 이거 닦으면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네. 어차피 입주 청소를 부르니까 최대한 네. 써먹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면 문 잘 닫히나? 잘 안 닫히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 연식초고 문이 이 정도면은 얘는 구리스 마를까요? 이런데 청소하면 잘 닫힐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요. 이거 뭐 샤시를 새로 하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네, 안 할 거예요. 네. 샤시는. 샤시 빼고는 관대하게 할 생각은 있어요. 페인트 칠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페인트요? 근데 직접 할 거 아니면 그냥 네. 하지 말아요. 이거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많이 드는 거니까.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어렵긴 해요. 오래 걸려요. 이런 데 음, 이런 사이가 음. 안 먹게 하려면 하지 마요. 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문짝도 되게 어렵거든요. 문틀도 해야 되고 네. 그럼 저문도 해야 되고 이런 데 다 해야 되니까 네. 하지 마요. 일주일 꼬박 걸려요, 내 생각에. 직접. 그리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누구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쉬거나 입찰을 가겠다. 네. 그 분리가 정확하네요. 네. V 추월 차선 그 책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네? 그 용어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건 생각나면 네. 이메일로 보내줘요. 네.
여기도 멀쩡하네. 이게 좀 잠깐 쪼그라들어서 이게 장판에 이거 좀 네. 해야겠다. 하는 김에 같이 이게 업자들이 조금이면 안 해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조금 한다고 돈이 싸지 않거든요. 네. 거실은 또 괜찮아서 거실이랑 네. 여기도 괜찮잖아. 이게 아까운데. 용어 생각났어요. 제가 수익 창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핵심 가치 영역? 그거를 위해서 딴 힘을 아끼라고. 왜냐면 아웃소싱을 최고 활용해서 수업료라 생각하고 잔심부름이라도 아웃소싱을 해서 연습을 하라고. 요새 책을 좀 많이 보시나 봐요. 아니 그냥 봤던 거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전국으로 뻗칠 거니까 네. 여기보다 더 전국으로 가야죠. 전국. 멀리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를? 결혼하면 그거 울산으로 갈 수도 조금 이따가 네. 물어볼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말을 할 것 같아. 조금 찢어지거나 오염된 게 아니라 네. 갈던가. 고민되는 게 보일러를 안 켠 상태로 지금 한겨울에 방치됐잖아요. 네. 이미 터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난방백. 터져 있으면 새겠죠? 밑에 층이. 층이? 네. 근데 엑셀관은 잘 안 터져요. 얘가 엑셀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저- 또 옛날에 한 거에서 엑셀을 안 썼을 수도 있지. 전국은 동간이라서 거기도? 사가서 못 쓴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도 그럴까봐. 만약에 그쪽 수도관까지 하게 되면 어차피 바닥 까는데 깔 때 한 번에 하고 속이 편한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도관 할 때는 바닥을 다 안 깔 거예요. 일부만 깔걸? 이렇게 보통 둘만요? 벽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벽으로 수도관. 지나가요? 바닥으로 지나갈 줄 알았어요. 질러 갈 때만 간혹 바닥으로 가긴 하는데 보통은 벽으로 가요. 공사를 하더라도 바닥을 까고 하진 않아요, 잘. 그러면 덧방으로. 덧방으로 하죠. 여기 왜냐면- 천장가 낮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돈을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가성비를? 하기 전에 물어봐요. 그냥 거기가 그러면- 엑셀로 돼 있는지 동파이프로 돼 있는지. 올수리 한 집은 알 거 아니야. 다른 집도 똑같겠다. 똑같은 자재로 썼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또 권장해 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 필기를 꼼꼼히 하네요. 예. 저 장판 찢어졌으니까 네, 그냥 할게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것만 하면 되잖아 이제. 네. 다행스럽게 저 싱크대 타일이랑은 안 해도 되겠다. 집은 네. 한 요 정도만 보고 선생님 인터뷰 이어서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젖었을까? 뭔가 음식물 쓰레기를 네. 그냥 다 먹다 말고 용기를 놔두고 온 게 하도 많아서 그거일 것 같아요. 집 많아가지고 버리는 데구나. 네. 나 여기 깨끗해가지고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이미 썼구나. 여기 돈 많이 쓰네. 예, 지금까지는 170 들어갔어요. 집 잘 보셨죠? 이 집은 바로 수리는 못하는 거고 우선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용관로가 누수가 생겨서 수도국의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할 예정인 거고 조만간 견적이랑은 나올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50%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세대로 들어오는 관로에 대해서는 또 알아보신 게 80% 지원이 있다. 공공문 봤을 때 네. 둘 다 이 평수면 공용이든 전용이든 80%라고 써있긴 한데 실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 80%인 거지 얼마를 지원할지는 그들이 판단을 하고 정해주는 거니까. 요율하고 금액이 또 정해져 있을 것 같네요. 네, 생각해보면. 공공문의 평수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 돈 다 들여서 하는 건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배랑 장판 그냥 하는 걸로 우리 생각했으니까 도배 장판 할 때도 완전히 싹 마르고 콘크리트 속 안에 물이 젖어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짧으면 2, 3주고 한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다행스럽게도 제일 위층이니까 제일 먼저 물은 빠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는 해야겠다. 수리하고 최소 한 2주 정도 있다가 말랐는지 말랐다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부터 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도배 장판하고 칠은 안 할 거고 도배 장판하고 화장실만 하면 되겠네. 도배 장판은 선생님이 근처에 저렴한 사람도 찾았으니까 그거 되게 참 잘 찾아요. 그분이 네. 여기는 좀 추가 비용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멀어서? 또 여기서 찾아보고 비교하고 업자 맡기는 걸로. 그때 선생님이 첫 번째 집 낙찰 받았던 데는 편하게 좋은 집 잘 받았잖아요. 거기는 뭐 거의 한 거 없죠. 근데- 도배만 했나 그때? 도배만 하고 그 다음에 벽걸이 세탁기 설치했던 거 없애주고 네, 없애달라 해서 없애주고 그거 굉장히 고민하던 거 네. 그래도 잘 해주셨네. 벽에 앵커라고 그러나? 네. 그거 4개 박혀 있었거든요. 앙카볼트. 그 다음에 천장 깜빡이는 거
전 사람 썼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때도 일하고 있었어. 부의 추월차선의 교훈을 핵심 가치라면 네. 행동으로 옮기고 네. 계시네요. 제가 회사에 있어서 10만 원을 버는데 저게 5만 원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사람 보내는 걸로 하고, 내가 주말에 수당을 띄는데 수당보다 사람 쓰는 게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돈을 역시 쓰는- 사리분별이 빠르신 것 같고 네.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영상 참고하고 항상 순서를 정하시잖아요. 오, 맞아요. 그거 참고해서 저도 원칙을 정하는 걸로. 교육생분들이 저에 대해서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순서를 정한다 뭐 네. 이런 거 네. 생각해보면 맞아요. 항상 뭐든지 수리할 때도 그렇고 삶에서도 순서를 정해놓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는 모든 일에 순서를 정할 때 힘 조절하시잖아요. 이제 그 지혜를 빌린 거죠. 뭐가 되게 찾고 싶을 때는 거의 네. 선생님 영상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움이 좀 되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요. 제가 고맙네요. 저도 애니맨도 써요.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 진짜 옛날 거에 나온 가고 거. 싶은데 내 시간이 없다. 애니맨 써서 임장 가요. 음. 임장해서 사진 보내주면 활용하고. 뭐 애니맨을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애니맨 말씀하신 게 그 심부름 시키는 어플 네. 거 맞죠? 네. 그래서 그게 선생님 영상에서 보고 한 거 같아요. 네, 잘 좋더라고요. 생활에 적용을 하시네요. 네. 그래, 다 아웃소싱 써먹어야죠.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교육 영상이잖아요. 그럼요. 실천을 네. 해야죠. 그거를 제 영상에서 적용한 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거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네. 누구보다 이렇게 사리분별을 빠르신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도배 장판은 한 100만 원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페인트도 일단 안 할 거니까 그 청소비는 뭐 한 20만 원, 30만 원 그 사이로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은 것들은 그런 거고 화장실은 어차피 저거 깨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전체 다 했을 때 뭐 제가 뵀던 업자로는 일단 처음부터 시작이라 그러는데 그게 제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기본 1000이고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공용은 반장님께서 그래요? 하시길래. 왜냐면 하주시에서 조인하는 기간이 있나 봐요. 맞아. 네, 그런 게 좀 거기서 있을 해야 거예요. 돼, 그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내 비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요 안에서 할 거는 350 정도 잡지 뭐 또 부대 비용 들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앞으로 들 것 같고. 이거는 난방배관. 근데 저는 성향이 미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아랫집 피해주기 싫어서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저도 배운 대로 창틀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안 바꿔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동의하는데, 아랫집에 피해 가니까 죄송스러운데 다 해드리기엔 또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래된 집 할 때 애로사항이 정확히 그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으니까, 특히 수도 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바로 할 수가 또 없잖아요. 여기는 다행스럽게 협의가 돼가지고 수리를 바로 하자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비용도 다 협조를 한다고 하셨던 거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일단은 근로가 끊기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러니까 돈에 좀 민감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공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할지 아직 얘기가 안 됐어요. 이게 4층 안에서 공사가 끝나는 거면 얼마가 들더라도 제가 50% 내겠다 했어요. 네. 근데 네. 전체로 하면은 제가 그럴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얘기해보자 했는데 거기까지만 다들 받아들였고, 조금 더 내라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보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 억울한 것도 있는 게, 그렇죠. 30년 돼서 노후돼서 배관이 터진 건데 한번 보지도 못하고 문 여는 날 더 많이 내라, 이게 조금 너 잘 걸렸다. 나는 방금 문을 열었는데 다 물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3층, 2층, 1층 인테리어가 다 망가졌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담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전체를 다 갈게 되면 이제 완전히 공평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라도 더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은 지원이 일단 나오는 건 확인한 거니까. 네, 금액이 안 크면 좀 인심 쓸 수 있는데.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법대로 만약에 한다면 어쩌면 뭐 선생님이 부담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법대로 하면 엠빵이죠. 공용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또 그런 취지로 대할 것도 아니고. 네, 잘 지내야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살면은 배짱을 부릴 수도 있는데 사실 멀잖아요, 여기. 네. 그럼 내가 맨날
와볼 수도 없기 때문에 동네 분들한테 약간 부탁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부딪혀서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선생님도 마음 자세가 내가 어느 정도는 양보하겠다라는 취지니까 얘기가 안 통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 무조건 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좋은 분들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누구보다 또 부동산 운도 있는 사람인데 사람복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번에 진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는 상황이 제일 두려웠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불러서 저보고 협조를 그러니까. 하라잖아요. 끌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라고 한 거니까. 네, 저는 집 가는 길도 되게 발걸음 가볍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쓰고 상황도 해결이 안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때 선생님이 처음 낙찰받고 채무자 번호는 받았던 거고 네. 아직 집을 못 본 상태에서 문을 처음 딱 열고 들어왔는데 살짝은 본 거잖아요. 이런 느낌을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주민께서 너 잘 만났다 그래서 갑자기 주민회의가 열린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은 3시간 동안 듣고만 계셨다고. 수업 들을 때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사연이 많은 사람들 아 선생님 내 말을 되게 기억을 많이 해준다. 듣는 그 게, 얘기 했을 거거든요. 맺힌 게 있으신 분들은 일단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맞아.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느껴지는 건 선생님도 되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 맺힌 게 많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이거 말 가려야 되는데. 결정은 되진 않았는데 주민분들도 자기는 돈 안 낸다가 아니고 일부분 같이, 내는데 당신이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일부 수용한 거여서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날. 그리고 오늘 저랑 만난 거고 비용은 요 내부 안에서는 한 300 초반이면 될 것 같은데 바닥은 뺀 거고 바닥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 한 30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좀 싼 편일 거예요. 엄청 싼 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덧방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요 위에다 하는 거고. 냉장고 같은 건 넣을 수 있겠죠? 아 그럼 그거 수리를 원래 이런 집에 하는 거지. 요새 천장 높은 아파트에 그 공사를 하겠어요? 오래된 집에 그 공사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만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밑에 층 공사하신 분들도 아마 바닥을 까고는 그 업자들도 권장을 잘 안 해요. 자기네들도 돈을 받긴 하지만 귀찮거든. 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선생님이 채무자랑 협상을 하면서 짐을 처리해 주는 걸로 협상을 하신 거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사실 깨끗해진 건데 네. 짐이 한가득이었어요. 네, 맞아요. 폐기물 업체를 찾아봤는데 선생님도 이 동네가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동네 와서 도배든 아니면 수리하는 분들 찾을 때 되게 저렴하게 잘 찾는 것 같아서 그 비용은 우선 얼마나 들었어요? 그거 다 버리는데? 145요. 145만 원. 할인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제가 비교하느라 답장을 바로바로 못했는데 시간이 내 편인 쪽이 또 이긴다고. 아 그렇죠. 그쪽이 급했나 봐요. 갑자기 148 불렀다가 135로 해준다고 문자가 또 온 거예요. 네. 그래 난 130이라고 생각해. 135로 했는데 와 보니까 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많다고. 사다리차까지 부른 거죠. 네, 사다리차도 부르고 안 되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냥 저도 우길 수 있었지만 마음 상한 것보다 좋은 마음으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야지 집이 잘 나가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말 하면서까지 세입자한테 이사비 안 주고 그랬던 집은 고생하더라고 나중에. 기운이 있나 봐요. 그런 게 나는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 10만 원 더 썼으니까 그리고 같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인심을 넉넉히 베풀었잖아요. 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인심을 좀 쓴 집이니까 여기는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 진짜요. 네, 이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그때 생각해요. 대응하는 것도 되게 좋다 생각해서 그것도 벤치마킹 하고 있죠. 말하기가 무섭네. 네.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느낌이 되게 135로 하기로 했는데 145로. 저렴한 업체 찾는 노하우가 뭐예요? 전화를 많이 해서 근데 안 알려주잖아요. 가봐야 안다고. 그렇죠. 가봐야 안다 그러면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아 범위를. 네. 어. 그래서 최대 나오면 얼마냐. 그래도 웬만하면 안 알려줘요.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업체가 많아서 한 30군데 연락을 해봤는데 이렇게 외진 곳은 30군데나 했어? 와 진짜 지독하다. 웬만하면 한 5번째 했으면 그 안에서 할 텐데. 아, 작가님이 알려주신 그 액수 있잖아요. 네. 그 액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범위를 찾아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네. 나는 그런 거 취급 안 하는데 이런 업체가 있다 하고 업자가 이렇게 오. 알려주더라고요. 오. 그때 알려드린 게 그 도배업체. 거기. 합치로 하는데. 네, 네. 소포갑지를 그쪽은 안 쓰더라고요. 어. 아예 지역이.
돈이 안 돼서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업체를 알아보면서 범위 정도는 알고 내가 물어보다 보니까 네, 조금 작가님 더 영상을 보든가 연락을 하든가 해서 이 정도는 바가지 아니다라는 그 맞아요. 얘기는 받아놓고 맞아요. 그 정도에서 알아보면 조금 더 유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근데 그게 해보니까 보통 중간에 값을 올리더라고요 다. 맞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줘요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맞아요. 거기 안 쓰면 되죠. 맞습니다. 그 악덕 이렇게 그런 거는 남겨놔요. 저장해놔요. 다시는 안 쓰는 거죠. 중간에 값을 올리더라고요. 자, 부품을 못 구한다. 현관문 가는데 LED 등을 구할 수가 없대요. 뭐 어디까지 가서 구해야 된다 어쩐다 이러면서 값을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땐 협상을 한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싸게 한 거예요. 또 전등이 비싸요. 사람 쓰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첫 번째 물건이 또 처음에 몰랐는데 샤워 부스가 두 개 다 망가져 있었어요. 잠가놓고 갔더라고요. 푸니까 이렇게 막 물 막 새나 막 이래가지고 전등 가신 분이 중간에 올린 게 정당한 건 줄 알았는데 요번에도 연락하니까 횡설 수술하다가 값이 막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악덕 써놓고 이제 안 하고 다른 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세입자 들어온 다음에 알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아예 네이버에서 새 거 해주는 대로 해서 갈아드렸는데 그것도 그 업자가 부른 값보다는 훨씬 싸게 했어요. 새 거로. 그런 거 할 때 인터넷이 제일 마음 편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거의 전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을 아끼려면 손품을 좀 팔아야 네, 되는 네. 게 있는 거네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엔 액셉트 한 이후부터는 업자의 성향에 달린 것 같아요. 그 범위 업체에서 뭐 도배든 수도든 알아놓으면 점점 파생되는 게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또 소개시켜달라 하면은 저도 그렇게 수리하시는 분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쌓여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간에 값을 올리는 거에 이해도 가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일거리를 적은 것처럼 보이게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막상 와보면 일이 그 2, 3일 경우가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추가 주문을 자꾸 한다든지 그게 정당하다 여겨지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하게 올리는 건 그냥 같은 얘기 반복이네. 주겠다. 그냥 그래. 그런 마인드. 선생님도 말이 짧은 편은 아니야. 예. 그렇게 연락을 좀 많이 해서 네. 수리업체 네. 저렴하게 알아본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145만 원. 이 집 같은 경우는 생각지 못하는 누수 때문에, 그리고 수리도 하고 싶어도 바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저는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때 작가님한테 연락했잖아요. 겨울에 집 안 나가요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안 나가는 김에 좀 천천히 보자라는 생각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어차피 지금 수리 다 해놔봤자 보러 잘 안 올 거니까 예. 그냥 천천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예, 좀 그리고 덩치가 작은 물건이니까 그렇죠. 이자가 안 비싸고 그렇죠. 몇 억짜리 했는데 이런 문제 있었으면 네. 한 달 이자만 해도 네. 거의 월급 절반을 때려 박아야 될 건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작은 물건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선생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4층 빌라, 연식은 91년식이고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5,514만 7천 원. 5,514만 14만 7천 원. 5,500으로 편의상 좀 네. 하겠습니다. 낙찰은 5,500에 받았고, 선생님이 네 번째 물건. 네, 네 번째 물건이요. 그럼 네 번째 물건이니까 대출은 잘 나온 거예요? 네,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4,100만 원. 4,100? 낙찰가에 한 75, 76 정도 네, 그 사이에. 대출을 받은 거면 그래도 뭐 훌륭하게 잘 받은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대출 문 닫고 들어갔어요. 이거 작년 말에 혹시 좀 될 사람은 막차 타면서 대출을 받으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자도 몇 번 냈겠어요? 이자 2번 두 번? 그러면 이자는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17만 원 정도. 17만 원? 원금 이자 다 해가지고 네. 원금 이자 다 해서 17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이자는 12. 어. 원금은 5. 되게 꼼꼼하네요. 만들어놨거든요. 거치 없이 했구나, 선생님은. 네네. 원금 이자 합쳐서 17만 원 나가니까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가 1000에 40에 나간다 하면 그 말 나온 김에 수익률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낙찰가가 5,500이고 1000만 원 정도 비용 잡고 그럼 6,500이네? 거기에 대출이 4,188 빼고 거기에 보증금 생각하는 게 1000만 원 빼면 내가 든 돈은 얼마예요?
1326이요. 1326만 원 대비 월세는 40만 원에서 이자 원금 빼면 17만 원이니까 그러면 차입금이 23만 원이네. 네네. 그럼 23만 원 12개월에 1,300만 원 정도 내가 든 돈 비율을 하면 수익률은 연 21%. 생각지 못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21%면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도 쓰이긴 하는데 원래 나갈 돈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오래된 집이 이런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긴 한데 네.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항상 보수적으로 놓고 월세도 낮게 생각하고 이자도 좀 비싸게 계산해서 20%로 맞춰서 입찰하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월세는 조금 더 잘 나가는 경향이 많아서 생각지 못하는 비용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왔더니 이런 변수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이 선생님이 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배운 대로 했죠. 오래된 집은 수리비 생각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 맞아. 네.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 또 와봐야 네. 되는 거고. 옥상이나 조금 돼 있으니까 네. 여기가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도 복도 상태도 되게 좋았잖아. 그리고 동네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조용하고 학교도 뒤에 있고 여기 119도 바로 붙어 있고 개발적으로는 이게 안 좋은 집이래요. 근데 옆에도 비슷한 빌라 이렇게 쭉 있던데. 네, 그리고 여기 단지로 돼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 재개발한다고 막 저쪽 플랜 재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되니까 길게 봤을 인프라는 때 같이 누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는 또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30년. 아, 그렇죠. 30년 보고 한다면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30년 된 집을 30년 보고 들어오는 게 불안했는데 친한 형 중에 간평사 하시는 형이 있는데 그래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관리만 잘하면 100년 간다고. 그래서 그냥 그 말 듣고 들어갔죠. 이론적으로는 사실 100년인데. 근데 100년 지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네. 위안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수익률도 이 정도 생각하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큰 수리 비용을 만났어도 태연하게 이 정도면 뭐 돈 쓰면 되지 라고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자금이 되게 적은 편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나 월급도 좀 작고 갖고 있는 거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네 채나 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700 정도였고요. 죄송한데 이거 뭐 비웃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네, 지인 찬스라고 네. 해야 되나. 그래서 돈을 한 2천 정도 빌릴 수 있게 돼서 그 그러면 돈으로 처음에는 한 합쳐서 처음에 3,000돈 정도 되는 네. 거였네, 유동성이. 근데 이제 막 2천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찔끔찔끔 들어와서 그때 막 애간장 녹이면서 했죠 처음에. 그랬구나. 낙찰가 쓰고 밤에 기도하고 자고 막 되게 간절했구나, 네. 선생님. 네, 그랬는데 이제 운 좋게 야당동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 좀 배운 대로 하는 타입이라서 거기는 되게 새 집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70% 이하는 천하도 안 본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밑으로는 잘 이상하게 낙찰가 나오는 게 많다고. 그래서 49%인 걸 나의 최저가는 70%다. 오히려 선생님이 네. 전략을 짠 거네, 그렇게. 네, 그래서 71.6 썼어요. 나한텐 최저가니까. 근데 그게 운 좋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2등 가격 나오잖아요. 네. 차이가 좀 있었나요? 한 2, 300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 선생님 되게 간당간당하게 잘 썼던 기억이 나네. 여긴 36,000원 차이였어요. 와! 지금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 기도가 효과가 있었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감이 그래? 좋네, 되게. 그 한 지역에 자꾸 가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낙찰가 패턴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세가에서 한 4, 5천 빼면은 그걸로 낙찰가가 거의 계속 나오더라고요. 파주 한 세 번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갈 때 이제 저도 전세가에서 얼마만 남겨야지 하고 빼고 나온 숫자가 71.6이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2, 300만 원 차이로. 그래서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차이 났던 거. 그 첫 번째 파주의 신축 빌라라고 표현해도 될 것 네네. 같아요. 그 정도면. 네. 신축 빌라 낙찰 받은 거는 낙찰 가격이 그때 1억 3,713만 7천.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 137이 나와서 뒤도 좀 지저분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137, 137로 써가지고. 라임이 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네. 300만 원 차이로 1억 1억 3,700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도 물론 대출을 잘 받고 했는데 네.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냥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 월세를 할지 전세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투자를 멈추고 싶지 않아서 그 집을 하면 거기가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네긴 한데 네. 근데 돈이 또 많이 묶이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그 비싼 시세가 아니라 60에서 70 사이로의 매물들만 있더라고요. 높게 쓰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안심 전세자금 대출을 못 해주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요? 공시지가가 워낙 낮게 잡히니까 빌라는. 그렇구나. 그래서 필요하면 내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세에 맞춰서 냈는데 그럼 1억 3,700에 해서 시세는 얼마에 내놨어요? 전세는? 보통 2억 3, 4천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집이 그 집들보다는 평수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그냥 그 시세에 맞춰서 저는 2억 2천으로 비율을 내고 냈는데 해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입자한테 미안하지 않는 기준으로 맞춰서 준 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줬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안심대출 못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대신 이제 6개월 전에 얘기해달라 안 그러면 똑같은 계약으로 갱신된다. 자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 하고 내놓고 잘 됐죠. 사실 오늘도 입찰을 하고 오셨는데 몇만 원? 150만 원 차이로 150으로. 떨어졌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입찰가 촉이 좋으시니까. 이제는 바꿨어요, 전략을. 그래요? 금리 오른다니까 이젠 높게 쓰긴 좀 그렇고 맞아요. 또 벤치마킹을 이거를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입찰가는 고민 안 하고 쓰고 대신 그 입찰장 가는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그래요. 저는 뭐 꾸준히 그 방법을 취하려고 네. 노력했던 게 정확히 말하면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 좀 들어요. 갖고 싶은 물건이라도 조금 더 쓰게 되면 결국에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대출이 커지니까 나중에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거. 대출은 커지는 선이 있잖아요. 네. 감정가 60으로 잡아주니까. 근데 내가 쓰는 가격에 따라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저는 쓰긴 했어요, 항상. 당연 안 바꿔도 되겠죠? 그 선생님 영상 보면 참 문고리 많이 바꾸던데. 저거는 얼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음. 지금부터 저거 막 문고리 신경 쓰면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다 하고 집이 좀 안 나가네 혹시 그런 기간이 있으면 한 번씩 체크하러 올 거잖아요. 그때 저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하나씩 사들고 드라이버 갖고 하나씩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문색깔엔 저 문고리가 어울려요. 저것 때문에 계약할 사람이 계약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1번 물건에서 돈을 왕창 땡겼는데 네. 그 1억 3,700에 낙찰받아서 2억 2천에 결국에 전세가 바로 나갔네. 네. 선생님이 그래도 배려를 해줘서 전세권 설정까지 해드려서 거기서 땡긴 게 한 7천 정도 땡겨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물건까지 여기까지 투자금을 확보한 거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받고 전세 받은 거예요. 또 빌렸어요. 그럼 지금 통장은 좀 잔고가 넉넉하겠네요. 네, 지금은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거의 삶에서 통장 잔고가 제일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괜찮은 거죠. 국간이 차 있으니까. 내 돈은 아닌 건 인지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벌었잖아요. 네네네. 춘천 또 빌려가지고 또 지인 찬스. 지인분들이랑 인간관계가 네, 확실히 잘 다져놓으신 느낌이 되게 들어요. 이자 주기로 하고 지금. 네. 저도 그렇게 빌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줄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뭐 서로 좋은 방향인 거니까. 네. 선생님은 잠깐 유동성 막혔을 때 융통해서 이자도 시중 금리보다는 더 드리는 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천 더 빌려서 나머지 3개 받은 거고 그리고 그 뒤에 12월 달에 전세 나갔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돈은 최근에 생긴 거. 머리도 하시고 그래서 옷도 좀 느낌도 들어요. 월급을 좀 썼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돈을 써야 네. 그게 또 내가 투자하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50군데 전화했어요. 50군데 내놨는데 20군데는 거절당하고
아파트만 취급한다고 30개 2주 걸린 것 같아요. 아, 2주 만에 나간 거예요. 네. 자금 융통에 있어서는 그런 거 되게 잘하시네요. 현금으로는 아직 부족하긴 한데 저는 좀 생각 드는 게 2번부터 4번 물건 요 3개는 월세로. 이왕이면 월세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너무 자금 확보만 신경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아. 은행 빌린 돈하고 저는 전세금 빌린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은 네. 있어서 지금 처음에 전세금 받았을 때는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한데 이게 2년 뒤에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서 또 초조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비율은 월세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네.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 월세 이미 받고 있잖아요. 아. 하나는 2개. 아 2개 계약했어요? 수암동은 계약을 정식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고급은 문제가 많다더니 근데 계약을 세입자가 지금 갈 곳이 없다고 아. 해서 300에 30으로 일단은 가계약 짧게 그랬구나. 좀 따뜻해지면 음. 알아보겠다 그러셔서 그리고 협상 되게 잘했네요. 여기랑 전고급이랑이 점수 탔었어요. 근데 인도명령 가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연락하려고 해도 쪽지 붙여놔도 두절이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이 잘 돼서 그러면 4개 중에 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를 할 거고 하나는 전세를 네. 받아서 왕창 땡긴 거고 그러면 두 채에서 받는 월세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60이죠. 60만 원 그리고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좀 빼면 38만 원이 빠지죠. 38만 원? 22만 원 그래도 이 정도면 아 훌륭하죠. 왜냐면 이게 항상 종합 수익률을 또 생각해보면 결국에 선생님이 이 내채를 하는데 든 돈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 오히려 돈이 못해도 한 5천만 원 남을 거야. 네. 거기서 전세를 땡겼으니까. 네. 근데 결국에 22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역대급으로 소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좀 상황에 맞게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임시로 계약한 거고 네. 수리하고 제대로 내놓으면 또 그 가격이 아닌 거니까. 네, 맞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익률로 봐야 되는 건데 얘는 수익률을 계산을 사실 못 하잖아요. 다 돈 들어도 한 5천만 원이 오히려 생기고 22만 원이라면 뭐 선생님이 왔다 갔다 경비랑 시간이랑 노력이 들긴 했지만 선생님은 무일푼에서 시작한 건데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빚이지만 갚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빚으로 시작한 거고. 아니, 지인한테 빌린 건 그거? 네. 그거는 당연히 갚아야죠. 그 돈은 빨리 갚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만 얘기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히 월세 쪽으로 또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내 몸값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이 정하더라고요. 날 대체할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취업 시기를 놓친 케이스라서 내 몸값이 그거인 걸 인정을 하고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희망을 찾아서 온 거죠 뭐. 취업 시기가 좀 늦었던 게 선생님이 원래 공무원 이거 말해도 돼요? 네. 다 말하고 마음에 그래요? 걸리면 잘라달라고 그래요.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게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선생님 삶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 삶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늘 또 구독자분들 앞에서 또 시원하게 한번 하면 또 선생님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간도 넉넉하니까. 서울의 S대를 또 졸업을 하셨어요. 그 S대는 아닙니다. 그 S대는 네.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S대를 원래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나 봐요. 이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구현하겠다라는 취지로 그거보다 개인적인 성공이 하고 싶었는데요. 개인적인 성공은 뭐예요? 보통 출세하는 거죠. 그쪽 계신 분들은 시험 봐서 고시 뭐 이런 부분. 처음엔 그랬는데 꿈이 나이 들면서 점점 소박해져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좀 길게 준비했어요. 얼마나 준비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10년? 네. 오래 하긴 했구나. 그게 그냥 제가 저를 평가하기에 실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네. 근데 장수생들 특징이 다 영어 국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평균 점수로 되는 거니까 모든 과목에서 어느 일정 부분 넘어야지. 네. 그냥 다 잘해야 다 잘해야 다 되는 잘해야 거죠. 붙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1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게 대단하네요, 선생님.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난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한글을 엄청 늦게 깨쳤어요. 글자 익혀야 될 때 아예 못 익히고 학교 들어가서 좀 남들보다 좀 느린 편이었네요. 공개 수업 때 네. 제가 책을 거꾸로 들고 있었대요. 초등학교 때. 네, 엄마가 기어가서 이렇게 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나는 읽을 줄 모르니까
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겠다. 근데 그게 네. 이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시험을 준비한 게 그것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내 자신이 극복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수능도 안 봤거든요. 잘 외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암기 성적은 머리가 되게 좋았구나. 네, 선생님은. 학교 성적은 좋았는데 그랬구나. 수능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수시 이런 그분이- 식으로 네. 간 거예요? 저는 지금 한 번도 제- 인공지능 시대에선 좀 불리한 사람이에요. 네. 그쵸, 다 해주니까. 어쨌든 저는 제 자신을 테스트하고 그 부분을 극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데이터가 내 머리에 있는 거는 출력을 잘 하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입력과- 기억력이 좋았구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말했던 거를 이렇게 아까도 언급을 좀 해준 게 기억력이 좋으니까 언급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입력이 되게 느린 거잖아. 근데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질 않네. 그러니까 뭐 새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국어, 영어도 교과서에 안에서 나오니까 외워서 했지만 딴 건 입력이 잘 안 되는 거, 실전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만 다니다가 시험을 봐봤는데 무참하게 깨진 거죠. 공무원 시험 뭐 저는 경험은 없지만 비슷한 시험들은 많이 봤으니까 그것도 거의 외우는 시험에 가깝잖아요. 특히 공무원 시험은. 근데 거기서는 빛을 발하지는 못했네. 다른 직렬들이랑 다르게 다른 시험들은 이제 공식처럼 문법을 푸는 게 많다면 국어, 영어가 독해 지문들이 다 독해 문제들이 기억이 안 들어오네. 네, 시간 싸움인데 아, 나는 그게 맞아. 안 되더라고요. 17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90점 밑으로 없었거든요. 와. 국사랑. 근데 그때도 영어 과락으로 떨어지고 과락으로 또 마음고생을 좀 했겠네. 그땐 그게 좀 길었으니까 또. 네. 저도 뭐 10년이란 시간은 아니긴 한데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는 아예 시험을 볼 엄두도 사실 못 냈고 저는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도 한 1년 동안 백수로 지냈는데 그때 회사도 시험 보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맨날 떨어지니까 그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아, 난 뭘 해도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선생님도 그 시기가 좀 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약간의 패배감도 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쵸. 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봐서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그냥 눈물이 흘렀었거든요. 아, 괴롭죠. 천장 보면 아니, 나는 왜 그걸 공감하냐면 선생님의 비할 바가 아니긴 한데 제가 정말로 나는 근데 좀 짧긴 해. 6개월 동안 내 모든 걸 걸어. 내가 공기업 가고 싶었던 회사 거의 인턴을 하면서 거기 또 배려를 해줘서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막 출근하자마자 막 밤늦게까지 그것만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나는 공부하기 전에 항상 썼어요. 나는 이 공기업의 뭐 직원이다. 이걸로 맨날 쓰면서 붙여놓으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외워놓은 거 막 메모지 막 붙여놓고 했는데 그게 떨어진 거야. 근데 또 된 사람이 있잖아 주변에.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아프지, 막 가슴이 아프지, 막 축하는 해주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아, 이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저도 정확히 나는 쓸모없는 인간 같은 생각이 들어. 저도 정확히 그 생각. 아, 나는 사회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저도 네. 딱 그 어딘가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눈물이 나네 지금. 그때 나도 되게 힘들었거든. 방송 나가면 되게 눈물 맞을 소리인데 제가 진짜 죽고 싶었을 때 배우 김주혁 씨 네네네네. 죽었잖아요. 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럽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정신과로 다니는 지인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제 가기로 마음 먹기까지도 좀 간다는 것 자체도 분명히 선입관이 있으니까 발걸음 옮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는 24시 카페가 많았거든요. 요새는 없지만 그렇죠. 네, 저녁에 가서 이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슬픈 건지 나한테 부정적인 거 다 써놨어요. 네. 다음날 그 병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서 쏜다 한 10장 나오더라고요. 꽉 채워서 진짜. 엄청 어렸을 많네. 때 나쁜 기억, 그냥 나쁜 기억을 다 써놨어요. 네. 아, 나도 근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되게 크게 치유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줘서 이렇게 상처를 딱 덮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병원 가니까 거기도 수익을 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더라고요. 아, 제출을 했어요? 네, 보여주면서 읽어달라.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네 얘기를 해봐라. 이러고 밀더라고요.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던 거죠. 거기선 별로 치유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은 줬는데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근데 지금 지나서 그때의 감정이 다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까먹지. 나는 거의 까먹었어요. 근데 약간 배신감이랄까?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배우고 내가 나서. 나를 위해서 한 것보다 네, 더 못하네. 100분의 1도 안 해주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라. 그러니까 약 지어줄게 하고 돌아가라고 거의 그런 식이라서 위로 받으러 갔는데 정말 환자처럼 그냥 약만 딸랑 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었어요. 그 전환점은 그거 하나였고 그리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취업하면서 여기가 거의 최저시급으로 그러니까 대우가 좋지 않는 곳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냥 그래도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 계시는 곳. 네, 그냥 내가 했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다 잘은 기억이 안 나요. 잊고 네. 싶었나 봐요. 네. 세상이 흑백이었는데 그래도 그 돈이라도 받기 시작하니까 색깔이 좀 입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색깔이 있다고 엄마한테 그전엔 다 흑백이었다고 이제 목구멍에 물은 나왔으니까 희망을 갖고 싶어질 때쯤에 투자를 생각하게 됐죠. 그럼 거기 일한 지가 3년 그거 오래 안 됐구나. 뭐든지 놓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10년을 끌고 간 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3, 4년 정도는 안 될 줄 알아. 아예 향기 아까워가지고 맞아요. 한 것도 매몰 분명히 비용. 있을 거라고 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이어서 되게 방황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더 괴로웠던 거는 그냥 나 혼자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격지심 느껴지는 게 꼭 열심히 가르쳐주는 애들은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학교에서 마주치면 괜히 벽 뒤로 숨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숨은 다음에 이제 그때 현타 수치심이 좀 오고 그랬던 그렇죠, 기억이 있었던 거. 맞아. 그게 뭐 사람이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저는 극복을 한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선생님이 방법을 내 생각에 정확히 했어요. 뭐냐면 쓰는 거예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괴로운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저도 많이 썼어요, 그때. 나중에 취업하고 월급 안 나오는 시련을 겪으면서 또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스러워서 말을 못한다기보다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글로 많이 썼어요. 근데 회수가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예전부터 쓴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불편하니까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글을 쓴 부분이 누적이 돼서 어쩌면 지금은 업을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생긴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글이라는 거는 내가 화자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인 건데 그거를 써놓고 보면은 동시에 청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글이 내 글이긴 한데 제 3자 입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은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누수 나는 거 엄청 큰 건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때 또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못 고치는데 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수리 비용이 이만큼 들어나면 결국에 수익률이 얼마인데로 판단하면은 위안이 되는 거야. 그래도 21%인데? 너무 위안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선생님이 수익률 계산 아까 들고 다니시는 거를 보여줬는데 그게 위안을 받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보통은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럼 흔들리잖아. 이런 낡은 집을 뭐하러 받아? 이런 거 해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많을 거야.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싸우는 것도 그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난 21%야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저 아예 얘기 안 했어요. 네, 그걸로 위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 월세가 이제 40만 원 들어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빨리 받아봐야지. 그럼요. 이런 데가 더 보물이에요, 선생님. 여기를 대중교통만 한 2-3시간 타고 와가지고 하는 보람이 분명히 있는 동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 제 교육생분들이 처음 낙찰받은 동네는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또 못해요, 여기는. 엄두를 사실 못 내는 동네야. 그래서 선생님은 마음을 잡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수입이 좀 크지 않더라도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출판 업계 쪽에서 열심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은 불합리한 상황들이 좀 생겨서 저 월급
비슷한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회사 저 월급 안 나왔던 상황이랑 선생님도 어쩌면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월급은 잘 나와요. 월급은 잘 나오는데 인원을 절반 이하로 줄였거든요. 일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교재 시리즈를 늘렸는데 정부에서 주 52시간으로 맞추려 네네. 그러니까 네. 야근은 전보다 훨씬 덜 하게 되는데 사장님은 또 야근을 거기서 더 줄여서 얼마를 넘지 말라고 해놓고 책은 또 빨리 내라고 쪼고 이러니까 이제 이미 야근을 한 2달 가까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말에도 많고. 한 몇 주 전에 통화하니까 일요일이었는데 회사라고 해서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되게. 나도 옛날 기억이 자꾸 나는 거야. 주말에 안 쉬었을 때가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주말에 안 쉬면 아예 그 주 자체가 의미 없어.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만 기다리면 사는 게 있잖아요. 네. 출근한다 그러면 사는 의미가 없는데 이거.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 마음이. 가슴 답답한 그 느낌. 나라에서 우리 임금이 작아서 돈을 준대요, 보조금을. 근데 니들이 회사에서. 작년에 야근을 많이 해서 보조금 잘려서 뱉어냈다고. 이 시간 넘지 말라고.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너네 이 시간을 줄이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럼 야근 안 해도 된다고. 건강 안 좋아졌다 이러니까. 군대 얘기하시면서 컨디션 관리 못하면 빠따 맞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 모욕을 주니까 네가 부실해서 그런 것 같다. 일을 효율적으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해보면 사람 반으로 줄이고 시간도 반으로 줄였으면 네. 우리는 4배의 속도로 지금 퀄리티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4배의 속도로 하고 있는데 그저께 돈 내는 것들을 딱 끝냈거든요. 너네 나가도 대체할 사람 많다는 얘기로 회의가 끝났어요. 돈 되는 게 끝나니까 이제 너네 버려도 된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휴가서 썼죠. 휴가서 쓰고 나왔죠. 사실 오늘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못하겠다 이러고 오늘은 이거 쓰고 나온 거죠. 아, 사인해 주시더라고. 회사 그만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까지는 붙어 있어야죠. 그렇죠.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긴 하지만 지금은 그 수입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거고 또 내년에 큰 일도 치르셔야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 아직은 프롤레타리아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프롤레타리아니까 아직은이 중요하죠. 아직. 그렇죠. 선생님이 몇 년 후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전 들어서 그럼 그걸 정확히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전 삶에서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 자체가 선택인 거잖아요. 네. 좀 예민한 얘기를 했지만 죽냐 사냐도 선택인 거죠. 네. 우리는 살기로 선택을 한 거잖아. 기본 전제가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살기로 선택했으면 그 다음 선택은 이왕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항상 선택을 할 거잖아요. 여기 오는 것도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이 집을 낙찰받아야 되나? 선택을 하는 거. 경중을 따지는 거 안에서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전에는 무게를 따질 때 득이 큰 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선택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해요. 혹시라도 손해가 좀 크더라도 이거를 하는 게 내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같을 때 있잖아요. 적어도 회사 퇴사하면서부터는 연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 수업하는 거, 영상 하는 거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재밌게라도 내가 이 시간에 수업해야지. 모집해야죠. 모집. 그래서 모집해서 하루라도 내가 수업을 더 해야지. 온라인 수업을 해야죠. 내가 온라인 수업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 수업하면 나의 즐거움이 난 선생님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난 큰 즐거움이거든요. 즐거움이 없어질 것 같아 왠지. 그리고 그거 자체를 이거 하나 조회수랑 하나 팔아서 얼마라는 생각이 지금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게 커질 것 같은 게 두려운 거예요. 향후에 내가 그쪽으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드는 거야. 경제적인 득을 따졌으면 나는 그쪽을 하는 게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은 이게 느낌이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나는 선생님하고 지금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난 즐겁거든요. 항상 선택을 하면서 나한테 더 맞는 부분을 선택하니까 저는 잘 풀린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선생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어쩌면 좀 빡빡한 사람이잖아요. 돈이 좀 빡빡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시험 공부하면서 거의 쓰기만 했을 거고 이제 돈 버는 것도 월급이 그렇게 큰 직종은 아니래. 업계 자체가 좀 페이가 작잖아요. 네, 맞아요. 모아가지고 겨우 했는데 막 이런 거 막 1,000만 원 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분들이랑 협상할 때 내가 왜 내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공영 부분을 내가 왜 내냐?
아니야, 너 소유권 이전하기 전 사람한테 소송하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풀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선생님도 어쩌면 그렇게 나는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중을 따졌을 때 소송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나랑 잘 맞는 방법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선생님도 그동안 나에 대해서 시련은 있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됐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내면의 성장을 저는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10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또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하나 있거든요. 장자에 나온 얘기 중에 사람한테 시련을 주는 이유는 있대요. 근데 그 하늘이 시련을 선생님한테 주는 이유는 버틸 수 있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 그릇의 크기만큼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10년 동안 시련을 줬던 이유는 선생님이 훨씬 그릇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길게 내려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련이 있어야지 생각하고 행동들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냥 계속 해왔던 생각이긴 한데,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땐 이제 결핍이었다 생각해요. 그 결핍이 이제 살 길을,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핍이 없었으면 투자를 안 했겠죠. 그렇죠. 돈 잘 버는 친구들은 아직도 하락론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로소득으로 해결이 되니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회사 다녔을 때보다는 돈을 잘 벌잖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나는 그때 결핍이 굉장히 컸잖아요. 월급도 안 나오지. 네. 아 진짜, 근데 그거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장님이랑 그 한 판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날 저녁부터 계속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때 이렇게 말할 걸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분노만 계속 쌓여가다가 풀린 게 다음날 아침에 책을 그쪽 봤거든요. 월급 밀린 부분. 근데 뭘 해결을 해준 건 아닌데,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월급이 6개월이 밀리고. 내 책? 네. 아. 선생님 책에서 막 마음이 불편했을 때 느낀 그 다시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막 공감이 되니까. 아 그래, 이게 아까 말했지만 뭐 네. 초급자용이 아니라니까 내 책이. 네. 네, 공감이 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결핍으로 근로소득을 벗어나야지, 노동자의 마인드를 벗어나야지 했던 그 순간들의 생각들이 다 떠오르면서 이제 초심을 되새겼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공감하고 맞아. 초심을 되새기고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배부른 고민인 거예요. 전에 공무원 준비하고 그때는 일만 시켜줘도 나는 하겠다. 네. 최저시급 뭐 필요도 없다. 맞아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회사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한 단계 위의 고민은 정확해요. 맞아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고민할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는 나름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도 들고, 그 단계에서 오는 시련들도 비슷하다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전보다는 선생님이 성장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성장통 같은 거라고도 생각 좀 들고, 그 고민을 하면서 이 투자도 하게 된 건 거고, 저도 아까 공감이 좀 됐던 게, 제 친구들도 좋은 회사 다니는 애들은 집도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겠다. 그렇죠. 그 친구들은 많이 그게 벌면 또 생각- 번 돈으로 저거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때 놓쳤으니까 분명히 떨어질 거니까 난 그때 기회를 잡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집이 29개가 된 정확한 이유는 선생님처럼 결핍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 주변하고 발걸음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 생각도 항상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좋은 회사를 들어가지 못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주변 친구들하고. 쟤는 대기업 어디 들어갔네? 참 학교 다닐 때 만만한 애였거든. 근데 돈을 잘 버네? 쟤보다는 잘 벌어야지 라는 생각도 뭐 없었다면 사실 거짓말이지. 뭐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좋은 말로 어제와 나를 비교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남하고 비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또 성장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고마운 친구라고 또 생각도 들고요. 남하고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눈에 밟히잖아 자꾸. 아니 만나면 그렇죠. 만나면 비교가 돼요. 그런 과정에도 다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해지긴 했죠. 근데 비교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기죠. 그것도 나한테 좋은 영향이었다고 생각해. 10년의 그 괴로운 시간도 선생님한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꼭 필수적으로 선생님 삶에 있어야지 지금 정도의 경제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 전하고 지금하고는 선생님의 마인드 자체가 달라졌을 거거든. 선생님이 엄청 일찍 시작한 거지만 저도 일찍 시작했다 생각하거든요. 10년의 백수 생활과 취업 시기를 놓쳐서 박봉으로 사는 그 짧은 시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찍 시작할 수 있었다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요.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선생님을 괴롭혔던 10년의 있던 시간도 지금까지 까먹고 지냈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능력이에요. 뭐냐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아니 이건 투자라고 한정짓기보다 살아가는 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까먹는 거야? 그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누수 바로 잊어버리면 돼요. 어차피 연락이 올 거거든. 그때 다시 기억하면 돼. 자꾸 연락해도 귀찮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알아서 해줄 건데. 맞아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거라고. 기다리는 것도 선생님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선생님 하시는 거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저는 별로 없네요. 앞으로도 그래야겠지만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삶이 원래 기다림이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이것도 벤치마킹인데 아니 선생님한테 배운 거니까 고정비가 작으니까 기다릴 수 있다. 그렇죠. 아, 그 기다림이 약간 너무 불편해. 그러면 투자 약간 멈춰야 되는 거고. 견딜만 하네? 그럼 하나 더 해도 되는 거고. 그 기준은 다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3개를 동시에 했더니 머리가 빠졌던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엔 3개를 안 하는 거고. 아, 한꺼번에 3개 받았어요? 네네네. 저도- 그때 월급 받고 3개 이자를 감당하기가 무섭더라고, 너무. 저도 나머지 3개는 거의 동시에 받았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개씩 해결하긴 했는데 나중에 엄청 조바심이 나다가 날짜를 세봤어요.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더 조급해질 때쯤에 선생님한테 연락했는데 겨울엔 어차피 안 나가요? 그래서 그건 뭐 사실이거든. 그 말이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급해지더라고요. 힘써봤자 될 거 아니면. 그리고 겨울 공사하면 2번 공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좀 더 기다려야겠다 이유가 생기고 납득이 가는 이유가 생기면 또 맞아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납득이 가도 비용이 크다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그쵸. 여기는 17만 원짜리니까 그 정도 월급은 되잖아요. 기억력 좋으신데요. 단기 기억은 괜찮습니다. 길어지면 까먹는 거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업자는 그거는 좀 지나고 얘기할까요? 영상은 좀 마무리하고 네. 얘기할까요? 왜냐면 지금 해가 넘어가서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선생님 아주 힘들었던 경험이었는데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같은 고민과 시련을 겪으신 분들한테 분명히 힘과 용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도 말하면서 풀린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일부러 안 하고 살았거든요. 누가 다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지 그렇죠. 그 듣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얘기 안 하고 살긴 했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린 게 저는 선생님한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해가 다 졌네. 아니 근데 이렇게